일부러 설명하는 거에 지치는 이 기분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뭔가를 집요하게 쫓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설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쭉 달려왔는데, 쭉 달려왔는데, 그걸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 그것 봐라. 그 원래 답이 없는 문제다. 뭐하러 생각하냐? 웃는 그 사람들보단 이렇게 삽질하고 경험한 제가 더 나아요. 제가 그들보다 더 알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발견한 걸 발견했던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지식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많이 풀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겠어요. 그 외존하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존하는 그 지식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야, 그거 봐봐, 답이 없는 문제라니까 라고 비웃는 사람들보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외존하는 지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나는 다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막 물으러 다니잖아요. 어떤 뭐 대장군에게는 용기가 뭔지 끝까지 질문하죠. 그러면 그 대장군이 되게 불쾌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그 틈새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의해서 드러나니까 소크라테스가 믿겠죠. 근데 그게 옳냐는 거예요. 그 대장군은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이복에 용기를 내게, 용기 같은 무엇이 있네, 시인이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내게, 용기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겁나 설명을 해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의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내가 용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렸네? 이 사실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장군은 그걸 은폐하고 싶어 했었고, 소크라테스는 그걸 자꾸 보려고 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하진 않았죠. 저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뭔가 만족할 제가 만족할 때까지 제가 뭔가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중간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진짜 중간의 입장이었던, 항상 인생의 삶이 중간이었던 거예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어떤 그냥 평범한 삶. 너무 평범해서 그런 제가 싫을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재능을 키워야 할 때도 딱히 특별하게 잘하는 거 없는데 딱히 또 못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고루고루 고만고만 진짜 색깔 없는 개성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내가 뭘 진짜 못하면 거기에 분노를 해서 그거를 또 거기에 쿵짝이 맞아가지고 몰입을
하는 어떤 스토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워낙 특출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만 또 깊이 파면 될 건데, 저는 고루고루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되는데 일단 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중간이 지긋지긋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예를 들면 저는 전교 1등은 못하는데 반에서 1등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을 하면 다른 애들이 이 반에서 나랑 생활하는 애들 중에서 문제를 틀린 애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틀린 문제를 저는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변화시키면 그 틀린 문제를 그 틀린 학생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죠. 아, 세상에는 지식이,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지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정답이 있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정답이 안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내가 천재가 아니란 걸 너무 알겠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천재의 눈에도 뭔가가 보이고,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이해하는 인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긴 거죠. 천재가 아니지만 천재가 아는 걸 나도 보고 싶다. 왜? 그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웃긴 믿음인데, 저의 어떤 경험 속에서 제가 추론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운명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천재가 아는 저게 같은 인간인데 제가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좀 심플하게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물론 그 생각을 바꾸기 너무 어렵지만, 왜냐면 내가 틀린 그 학생을 보면서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저걸 아직도 못 맞추네? 그리고 이게 살아가면서 뭔가 유리하다, 그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천재의 어떤 정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볼 건데, 그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천재의 어떤 정답을 가지면 내 삶이 너무 유리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도 그 옆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건 되게 똑똑한 사람을 보는 그런 충격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확 와닿은 거죠. 왜냐면 이제 뭐 그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이 우리 학교에 있었지만 걔랑 나는 같은 반이었던 적이 생각해보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계속 1등을 하면 어 1, 2등을 했겠죠. 1,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그 자기 교실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약간 생각이 좁잖아요. 근데 이제 또 대학교를 가면 어차피 비슷한 성적의 애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어, 이미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서만 놀면 약간 그 물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엄청 똑똑한 사람을 이제 운이 좋게 만나면 되게 현실의 벽이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되게 불타게 했던 거죠. 저는 친척들도 되게 막 다 대학이 고만고만했거든요. 친척 중에 명문대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똑똑한 사람을 처음 봤고 좀 쇼크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나도 알아야겠다.' 이게 발동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 들어왔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 혼자 막 미친 듯이 혼자 연구를 해서 온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왔을 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거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뻥 뚫린 그거를 알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게 결국 지식이라는 건 거예요. 어.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쇼크를 주는데 왜냐면 첫 번째는 저는 지식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상의 질서처럼 가상적인 어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할 만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허구잖아요, 허구.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한 것들이 지식이라면 그건 전부 다 허구잖아요. 그런 게 좀 저를 되게 쇼킹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생각이 첫 번째로 이렇게 닫고 나서부터는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끊임없이 말을 해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게. 그리고 나도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해 봤자 정신병자의 어떤 망상 구조랑 지식이 다르지가 않은데 내가 그거 진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한 달이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나도 그들이 말하는 어떤 언어의 세계 속에서 나도 언어를 신나게 짓걸어대면서 다녔는데 그 모든 게 약간 낯설게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떠들고 말하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죠. 관찰하게 돼요.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정신병자랑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영상의 댓글에 막 정신병자고 막 의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한테 난 정신병자야.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단언을 한다고요. 와, 진짜 나는 이거를 답답해. 그런 식으로 단언해서 뱉는 쟤네가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정신병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 지가 의사야? 지가 정신과 의사냐고요. 근데도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 게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진짜 기이하단 말이에요. 되게 오싹해져요,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왜 오싹해지냐면 저런 식으로 잘못 끊임없이 착각하면서 자기의 망상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쌓였던 이유도 나도 그런 망상 같은 내 세계에 빠져 사는 정신병자였다는 느낌이 확 와닿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와서 정말 좀 세계가 어지럽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었어요, 한동안은. 다시 무지개 얘기를 하면 그 무지개가
채취에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무지개가 발견했고 어느 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하게 된 우리의 경험적 자료들만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무지개의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게 무지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무지개라는 걸 인식하는 그 언어의 그물망에 포섭이 돼버리면 딱 그렇게 한계지어진 세상 속에서밖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양눈을 보듯이 양쪽을 보듯이 두 가지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건. 내가 아는 무지개의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내가 아는 지식은 이 정도다라는 어떤 감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머리를 두 번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천재들은 이 행동을 한다고 봐요. 천재들이야말로 아주 더 정확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고 그거를 토대로 어떤 지금 우리 인류가 알아온 지식들을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추론을 던지는 것, 새로운 가정을 던지는 것들이 학자이자 천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인류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천재들은 그렇죠.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정신병자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확신한 사실이라는 망상을 지지한다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신병자죠. 그럼 우리가 지칭하는 일반인들은 어떤 특성일까요?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이겠죠. 항상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천재랑 다르냐면 의심을 한다는 이유는 정답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고 믿는데 지금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정신병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은 정답이 어디에 있지만 나는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럼 그런 인간 중에서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천재라는 인간은 어떤 형태냐라고 할 때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천재라고 하기엔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잖아요. 천재는 아니고요. 그냥 천재가 생각하는 어떤 정답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애썼던 일반인이 이해한 어떤 결과물이죠. 이미 천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놀라운 발견이 아니겠죠. 네,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의 연안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쌓아온 게 지식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된 거죠.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상상의 시사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사이론의 그 처음 시작을 보면 저는 어떤 그 모르는 그것을 구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허탈감에 빠진 거죠. 그 정답이 된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 도달한 게 나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소수의 어떤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지프스 신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공을 위에 올리면 다시 공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정답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답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끝없는 반복. 거기서 허무주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니체처럼.
허무주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과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지프스의 돌이 떨어질 거지만, 그 돌을 끝까지 올렸을 때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착각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쾌락인 거죠. 근데 진짜 정답일 것 같다, 정답이라고 확신되는 이거를 했지만 결국 정답이 아닐 걸 알아. 그래도 내가 정답일 것 같은 그런 것들 계속 축축하고 싶은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인간의 어떤 증상이고 정신병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즐겼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도 발생시키고 우리가 이런 상상의 질서와 허구 같은 이런 문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진 않다는 거죠. 정답이 아닌 것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허무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긴 알겠어요. 그래서 또 슬프지만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기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허무하기도 하지만 정답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거기서 그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그 쾌락이 좋으니까 가치가 있다고도 보는 거죠. 그런 양쪽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저의 결론이 이제 변하겠죠. 그리고 이 정도가 저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끝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인류의 끝바닥이다. 그건 고대부터 이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길가메시가 그래서 어떤 진리의 나뭇가지를 손에 넣었지만 뱀한테 도둑 맞잖아요. 그리고 뱀은 그 진리의 나뭇가지에 의해서 어떤 영생의 비밀을 손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영생의 어떤 그런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인간은 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가질 수 없다거나 가졌다가도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진짜 진리는 뭔가 그렇게 물질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있긴 있는데 그거를 물질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그 과정을 다 겪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진리를 찾아서 떠나기 전에는 너무나 허접해 보였던 그 성벽을 보면서 갑자기 막 찬사를 하잖아. 그 물질을 보면서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얻지 못했지만 정답 찌끄러기만을 가지겠지만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쾌락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의 인류의 끝바닥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아, 인류의 한계가 여기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해나가야 될 건 알겠다라는 느낌까지는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세리론의 결론은 아, 여기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정답을 추구해서 뭘 만들어내겠지만 그건 정답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온 천재적 인류들이 이미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원래 천재의 정답이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걸 알았다. 그러면 좀 세계가 좀 이해되고 좀 그렇게 막 그냥 좀 유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정신병자도 많고 일반인도 많고 적어도 천재보다는 그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천재는 소수라는 걸. 근데 이런 지식은 앞으로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겠지만 보면 여전히 수능 만점자는 소수잖아요. 천재들은 소수일 거야. 아무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럼 여기서
이게 인류의 끝바닥이면 여기서 더 나아간 인간은 없나? 해서 찾아보면 결국에 있잖아요. 영적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흥미있게 보기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초과학이라든지 신녀 현상이라든지 어떤 영적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 되게 많은데 흥미로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추구해볼 어떤 진짜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서 저는 그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영적 그런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볼 가치는 있다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요즘 느낌입니다.